자동차로 경북으로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대 사원을 닮은 신비로운 공원을 지나 9km에 걸쳐 이어지는 소나무와 낙엽성 숲길을 걸을 예정입니다. 가로수로 심긴 은행나무가 저를 반겨주고 있는데요.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도 너무 좋습니다. 저의 목적지까지는 자동차로 10분 정도 남았고요. 저는 지금 경상북도 영양군에 있는 31번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도로 옆 붉은색 단풍이 인상적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지금 도착한 곳은 영양군에 있는 일월산 자생화 공원입니다. 붉은 단풍나무가 있는 산책길을 걷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전망대가 있는데요. 전망대에 올라 보겠습니다. 전망대에 서면 앞쪽으로 야생화가 핀 공원의 모습이 보이고 공원 뒤쪽으로 고대 사원 느낌의 건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저 건물의 용도가 궁금한데요. 공원 산책길을 먼저 걷고 저 건물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공원에는 계절별로 다양한 꽃이 핀다고 합니다. 지금은 흰 바탕에 노란 중심을 지닌 동그란 꽃 개망초가 많이 피어 있습니다. 개망초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꽃을 자세히 보니 저는 달걀 프라이가 떠오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달걀 프라이하고 비슷한 꽃입니다. 개망초가 피어있는 산책길을 한 바퀴 도는데 저는 8분 정도 소요되었고요. 이제 고대의 사원을 닮은 건물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사원과 비슷한 이 건물은 1939년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구용화강산 성광장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금을 예시로 성광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강산에서 금을 포함한 강석을 채굴했다고 해도 실제 금의 함량은 매우 낮습니다. 이 강석을 그냥 재련하면 효율도 낮고 비용도 크게 됩니다. 따라서 성광장에서 금이 많이 들어있는 알갱이만 골라내어 정강으로 만든 후 재련소로 보내야지만 효율적으로 금을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성광장에서는 금, 은, 동, 아연 등을 정광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성광장 바로 옆에 데크 계단이 있습니다. 데크 계단 왼쪽에는 단풍나무가, 오른쪽에는 소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햇빛을 받아 단풍나무 잎이 연초록으로 더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붉게 단풍이 물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데크 계단을 따라 오르다 보면 중간중간 성광장에서 이루어진 공정이 안내판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안내판에 의하면 성광장에서는 4단계 공정으로 나누어 큰 원광을 작게 쪼개고 유용한 광물만 골라내 물 제거 후 운반 가능한 정광 형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곳곳에 있는 안내판 덕분에 어디에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데크 계단을 따라 계속 오르다 보면 전망대를 만나게 되는데요. 전망대에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대에 서면 구용화강산 성광장의 모습과 공원의 모습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성광장을 정면에 두고 저는 화면 왼쪽에 있는 데크 계단으로 올라왔는데요. 화면 오른쪽에도 데크 계단이 있거든요. 내려갈 때는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데크 계단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는 계단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계단길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녹색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 계단이고요. 그리고 계단 양옆으로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곱게 하늘 높이 솟은 소나무입니다. 그리고 소나무가 붉은색을 띠고 있어서 더 인상적입니다.
이곳을 둘러보다 보니 저는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의 아픈 기억과 버려진 산업유산인 군함도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군함도와 일월산 성강정 모두 일제강점기 일본 자본에 의해 운영된 강산지대였고, 당시 수많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중노동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강산은 문을 닫고 남겨진 건 오염된 땅과 멈춘 시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군함도는 여전히 폐허로 남아있지만 일월산 성강정 부지는 영양군의 노력으로 현재 자생화공원으로 복원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자연과 함께 치유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한 장소의 변화가 한 시대의 기억을 어떻게 품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라도 영양으로 여행을 오시면 꼭 한번 이곳을 방문해 보십시오. 자생화 공원을 둘러보는 데는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현재 시간은 11시 45분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트레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바로 앞에 있는 도로는 31번 도로입니다. 진행 방향 왼쪽은 영양 가는 길, 진행 방향 오른쪽은 봉화 가는 길입니다. 저는 봉화 쪽으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서 50m 정도 걸었습니다.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비닐하우스 뒤쪽에 탑이 하나 보이고 있거든요. 저 탑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밭 한가운데에 있어서 조금은 특이한 석탑입니다. 아마도 예전에는 이곳에 절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중 기단으로 되어 있고 3층 석탑입니다. 균형감과 안정감이 돋보이는데요. 이럴 경우 거의 대부분 통일신라 시대 탑으로 추정되잖아요. 이 탑도 통일신라 시대 탑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붕들을 보면 1층과 2층은 4단으로 되어 있고 3층은 3단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정교합니다. 자생화공원에서 200m 정도 진행했고요. 특이한 조형물이 있습니다. 자연치유 생태마을 대티골, 그리고 길게 늘어선 호랑이가 한 마리 있고 귀여운 호랑이와 아이들도 있습니다. 각종 야생화와 곤충들도 벽면에 붙어 있습니다. 조형물 반대편에 보이는 마을이 대티골입니다. 이곳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이곳 버스 정류장 이름은 용화 1위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도로를 벗어나서 마을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티골에 들어섰는데요. 대티는 큰 고개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왼쪽에 하얀색 꽃이 피어 있는데 이 꽃은 감자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감자 바로 앞에는 옥수수가 심겨져 있고요. 바로 옆에는 파, 상추, 고추, 가지, 그리고 호박 등이 심겨져 있습니다. 황토집이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 황토집이 옛날식으로 지은 황토집인 줄 알았는데 완전 옛날식으로 지은 황토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길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앞에 보이는 나무는 잣나무이고요. 잣나무가 길게 도열해 있거든요. 잣나무들이 저를 열렬히 환호해 주는 모습입니다. 일월산 농특산물 지팡장을 지나자마자 정자가 하나 있는데 이곳에 외시버선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은 정자 뒤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단풍이 그려진 붉은색 다리에 도착했습니다. 대티골 단풍교입니다.
단풍교를 지나자마자 단풍 터널을 만났습니다. 아마도 가을에는 이 단풍길이 붉게 물들 것 같은데요. 이 길 때문에 저 다리를 단풍교라고 이름 짓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계속해서 산새 소리가 들리고 있거든요. 산새 소리와 단풍 나뭇잎이 햇살에 부서지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단풍나무가 늘어선 데크를 지나자마자 숲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진행 방향 왼쪽에서는 시냇물 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초록의 향연입니다. 제가 이 길을 걸으면서 놀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길 관리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풀이 다 베어져 있어서 맨 처음에는 한두 군데 그냥 풀이 쓰러진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계곡을 따라 걷는 동안 계속해서 풀이 베어져 있거든요. 아마도 누군가 이 길을 관리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산길을 벗어나 마을길을 잠시 걷고 있습니다. 길 왼쪽 밭에 하얀색 부직포가 씌워져 있거든요. 부직포 안쪽에 어떤 작물이 있을지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곳이 영양이라 고추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고추밭을 지나자마자 갈림길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곳에 쉼터가 있는데요. 쉼터에서 물 한 모금 마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쉼터에서 잠시 쉬었고요. 계속해서 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저의 목적지 우련전까지는 7km입니다. 지금부터는 대티골 마을을 벗어나 아름다운 숲길을 걷게 됩니다. 대티골 마을은 절연소와 성강장에 있던 일월산 자락을 아름답게 변모시켰고요. 그 덕분에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길 왼쪽에 금강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숲길은 원래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31번 국도였습니다. 영양군 1월면과 봉화군 제3면을 잇는 도로였는데요. 일월산에서 캐낸 강물을 봉화 장군 강업소로 실어가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31번 국도가 생기면서 이 길은 방치되었는데 최근에 무너진 숲길을 보수하고 정비하면서 걷기 좋은 길로 재탄생했습니다. 걷는 내내 금강송을 바라보면서 왔는데요. 이곳에도 금강송이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정자 2개가 있는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이정표가 있는데 이정표가 조금 이상합니다. 대골은 어느 곳을 지칭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칠밥 먹은 화면 왼쪽에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정표는 화면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길은 산 능선을 기준으로 8부 능선쯤에 놓인 길입니다. 완만한 길이라서 오르막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흙길이라서 걷기 편하고 무릎과 발목에 무리도 전혀 없습니다. 경상도 지역에서는 완만한 긴 산의 능선을 진등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금강송과 함께 진등을 걷는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꼭 한번 이 길을 걸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미하게 쓰여진 영양 28km 옛 국도 이정표를 만났습니다. 바로 옆에는 영양 28km라고 쓰여진 새 이정표가 있습니다. 치반목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 대티골 입구에서 4.7km 왔고요.
저의 목적지인 영양터널까지는 2.7km 남았습니다. 갈림길을 만났습니다. 시멘트 도로인데요. 이곳에서 진행 방향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일월산 KBS 중개소로 가는 길이고요. 진행 방향 오른쪽은 영양터널, 저희 목적지 영양터널로 가는 길입니다. 이곳에서 영양터널까지는 2.3km입니다. 25분 정도면 영양터널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저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는 느린 우체통이 아니라 제멋대로 우체통이 있습니다. 아마도 편지를 쓰면 어느 날 갑자기 도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의 목적지 우련전 영양터널에 도착했습니다. 자생화공원에서 이곳까지 저는 9.3km, 2시간 5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걸어온 길을 되돌아갈 생각입니다. 되돌아갈 때는 내리막이 80% 정도 되어서 2시간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생화공원에서 이곳까지 오는 길은 부드러운 흙길, 울창한 숲으로 되어 있어서 걷기 편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하늘 높이 치솟은 소나무와 낙엽송, 잣나무 숲길도 있어서 걷기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다음 여행과 산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트레킹을 마치고 영양에서 하루 숙박할 예정이라 영양읍내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군청 안에 있는 200년 넘는 느티나무가 신기한 모양으로 하늘로 자랐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 소풍도 보입니다.